잔수의 집합도 뭐야? 잔수의 집합도 원소가 많이 많아서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실수의 집합도 무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죠? 둘 다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잔수하고 실수 사이에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개념이 뭘까요? 유리수. 점수. 네, 유리수 그것도 많이 맞다, 그죠? 유리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유리수도 잔수와 실수 사이에 중간에서 그죠?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서 뭐가 있을까요? 수열이 잔수와 실수 사이에 실수의 수열이 잔수와 실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같습니까? 잔수의 집합,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오메가에서 알로 가는 이것을 때 여기서 F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정력이 잔수의 집합이고 공력이 실수의 집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루트 2한 1.414 1 곱하기 1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0분의 1 더하기 1000분의 4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게 지금 이거 루트 2라는 실수를 가지고 유한계의 자연수, 유한계의 수열 형태로 이렇게 이거는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4, 1, 4 이런 수열로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열이라는 것은 수열의 가장 단순한 수열이 아이덴티파이 펑션으로 주어지는 0, 1, 2, 3 이게 이제 수열 중에서 아이덴티티 펑션 f가 항등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수열이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 되겠고 이것을 또 일반화해가지고 일반적인 수열을 우리가 또한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처음 배울 때 극한 개념을 액션 델타는 법으로 미적 원에서 공부한다고 하죠. 액션 델타는 법으로 공부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뭐부터 먼저 공부해야 될까요? 그때는 함수를 가지고 정력과 공력이 전부 R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한 극한을 먼저 생각하는데 보다 좋은 것은 오메가에서 R로 가는 즉 수열에 대한 극한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공부하면서 수열의 극한을 함수의 극한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튜어트 책에 보면 뒤쪽에서 나온다고 그죠? 뒤쪽에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잔수의 무한하고 실수의 무한 두 개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열을 만들다 보니까 수열을 먼저 생각을 하고 수열에 대한 극한을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정력과 공력의 실수는 집하고 이런 집합에서 극한을 공부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어쨌든 이제 무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한이 이제 잔수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앞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이 숨어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잔수의 집합을 구성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한의 세계를 탐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수의 집합을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등등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수의 집합만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잔수의 집합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또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잔수 사이에는 이 사이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덧셈이라는 연산이 있고 곱셈이라는 연산도 있다고 뺄셈, 나눗셈도 물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다치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별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크기 관계도 있다 그죠? 크기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에 따라서 크기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등등에 대한 성질들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수가 가지는 많은 성질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질들을 페아노라는 수학자가 몇 개 골라내서 5개 정도 골라서 이것이 자연수의 성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5개를 골라내서 사실 액션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은 히어로입니다. 정리입니다.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액션이라는 용어가 공리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공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다 하는 참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어떤 성질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리가 액션이라는 사실 정리지만은 액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합으로서 일단은 집합을 먼저 우선하고 난 다음에 연산하고 그 다음에 크기 관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을 먼저 우선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연수의 집합이 무한 집합이라는 걸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무한 집합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까지 배운 방법으로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션 오브 인피니티라는 공리를 하나 도입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무한세계를 들어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공리, 처음으로 무한세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액션 오브 인피니티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에서 새로운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칙연산 중에서 더 센과 곱셈의 값을 맞춰서 전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크기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들이 가지는 성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연수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제 매스메티컬 인덕션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성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실제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A에다가 위에 플러스 성질기를 냈으면 좋겠죠, 그죠? A의 플러스라면서 A 유니온 A를 원소로 가지는 셋이기 때문에 액션 오브 클래스 컨스트럭션에서 이게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하나의 셋이 되는데 이것을 집합 A의 석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0을 공집합으로 정의를 하고 1을 0의 석세스로 정의하고 2를 1의 석세스로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쭉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책에서는 중간에 좀 물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합 A가 석세스 셋이라는 것은 공집합과 0하고 같이 각제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0이 A에 속한다는 것과 동시가 되고 X가 A에 속한다면 X의 플러스가 실제로 이 자연수의 집합의 구성을 보면 X의 플러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X가 A가 자연수의 집합이라면 X의 석세스는 X 플러스 1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X가 A에 속하면 X의 석세스 또한 A에 속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집합을 석세스 셋이라고 하는데, 석세스 셋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배웠던 어떤 액시엄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답을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석세스 셋이 존재한다는 것을 액션 오브 인피니티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자연수의 집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석세스 셋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제일 작다는 말은 포함관계를 비교했을 때 석세스 셋이 여러 개가 존재할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으로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액션 오브 인피니티에도 석세스 셋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석세스 셋이 존재한다면 이들을 전부 다 교집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교집합으로서 자연수의 집합을 정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고 그리고 오메가의 원소를 내추럴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0, 1, 2, 3, 4 이런 숫자가 전부 오메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죠? 공집합이 0의 A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0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X에 0을 대입을 해주면 0의 석세스인 1이 A에 또한 속해야 되고, X 자리에 대분자 X 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3이 또한 A에 속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실제로 어떠한 석세스 셋도 0, 1, 2, 3, 4 이런 숫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수들을 다 포함하게 되고, 그러한 석세스 셋들의 모든 석세스 셋의 집합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메가의 모든 원소를 내추럴 넘버라고 부르고,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이제 피아노가 다음과 같은 5개의 성질을 골라냈는데, 첫 번째 성질이 석세스 셋의 데피니션에 의해 가지고 0이 자연스럽게 오메가에 속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서 석세스 셋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P1, P2가 자동으로 승패해야 되겠다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트리비얼하지는 않다고죠. 이 어떠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스몰 n에 대해서도 n의 석세스는 항상 0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이거는 그냥 데피니션에 의해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석세스 n 플러스가 n 유니온 n의 원소가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증명에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x가 오메가의 सब셋으로서 0이 x의 원소가 되고, n이 x의 원소가 된다면 n의 석세스인 n 플러스가 x의 원소가 된다면
x가 오메가하고 같다는 것이 이걸 매스매티컬 인덕션이 엮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퀄이 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가 x에 속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오메가가 x에 속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x는 서세스 셋입니다. 서세스의 모든 것들의 교집합이 오메가이니까 오메가가 x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서 nm이 자연수로서 n의 석세스하고 n의 석세스가 같다 하면 n하고 m하고 같다는 것이 다섯 번째 성질인데 이것은 바로 말하면 어떤 함수 f를 오메가에서 오메가로 가는 함수로서 f의 n equal n의 석세스로 이렇게 정의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인젝티브 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젝티브 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성질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P1, P2, P3, P4, P5 뭐 다 의미가 있긴 한데 P5 P4를 자연수의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하고 이것은 이제 매스매티컬 인덕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석세스에서 데피니션에서 이게 이제 현실과 자연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로서 P4를 보통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매스매티컬 인덕션 좀 전에 증명서식했다가도 증명하라고 하면 석세스의 시기 때문에 오메가는 석세스의 모두의 교집합이다 보니까 x가 특별히 석세스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대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x하고 오메가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지티브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이제 다음 렘마는 mn이 어떤 단수일 때 m이 n의 석세스가 되면 m하고 n이 같고 m하고 n 같거나 또는 n이 n에 속한다는 것인데 뭐 아주 트리비얼하지만 뒤쪽에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렘마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n 플러스가 데피니션에 의해 가지고 n 플러스는 n 유니온 n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n에 속하거나 또는 n이 이렇게 되는 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이 이야기는 싱글턴의 데피니션이 이렇게 x라는 집합의 데피니션이었습니다. 앞에 데피니션이 x라고 하면 x는 x라고 하면 a라고 하면 a는 x의 모임으로서 x equal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반대짓을 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트랜지티브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수업 시간에 배웠는 게 뭐냐면 집합 이론을 배웠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박모 선생님이라는 여선생님이셨는데 뭐 전반적으로도 수학을 그 선생님이 참 잘 가르치셨어요. 잘 가르치셨는데 근데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뭐였느냐면 이게 원소교하고 포항관계의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런 원소교하고 포항관계 두 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욕만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왜냐하면 시험을 쳤는데 선생님이 점수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질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선생님 궁금했던 이제 답 중에 하나가 트랜지티브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소라는 것하고 포항관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이제 자연수의 집합을 공부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집합 A가 이 조건을 만족할 때 트랜지티브라고 합니다. X가 A에 속하면 X가 반드시 A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연수는 트랜지티브 직관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0을 공집합으로 정리해보죠. 이런 0을 구성되어 있고 2는 0으로 정리되어 있고 3은 2에 됐으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x가 a의 원소라면 3의 원소이고 예를 들어서 3의 원소 1을 잡고 오면은 1이라는 집합 자체가 0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보니까 1하고 3이라는 집합을 합계하면 판관계가 성립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자연수는 실제로 이제 트랜지티브가 된다는 거, 뭐 예에서 잠깐 봤고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떠한 자연수의 집합도 트랜지티브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자연수의 구성 자체가 석세스셋 개념을 바탕으로 정의를 하다 보니까 매스매티컬 인덕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와 관련되는 어떠한 증명에서도 거의 대부분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쓰는 확률이 99%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 렘마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사용해가지고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먼저 매스매티컬 인덕션의 조건에서 첫 번째로서 자연수의 집합에 0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항상 매스매티컬 인덕션을 쓸 때는 0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2에서는 1에서 시작을 보통 했었지만 0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0이 트랜지티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면 되는데 0은 공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없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랜지티브 조건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서 n이 트랜지티브라는 조건 하에서 n의 석세스인 n 플러스가 또한 트랜지티브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n이 트랜지티브의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n이 트랜지티브라면은 n이 n의 원소라는 조건 하에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죠. n이 트랜지티브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그리고 n이 n 플러스라면 앞에 렘마에서 요거나 요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되겠고 n 플러스의 데피니션이 이르다 보니까 n은 항상 n 플러스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n이 n 플러스에 속하게 된다면 n이 앞에 렘마에 의해서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성립하겠고 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요 조건에 의해서 n이 n의 원수라면 n에 포함되겠고 요 조건에 의하면 m이 콜 m이 되면은 또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m이 n에 포함된다고 하죠. 그리고 n은 또한 n 플러스의 서클래스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m이 n 플러스의 서클래스가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m이 항상 n 플러스의 서클래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수가 트랜지티브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했고 엑서사이즈로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책에는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유튜브에 나오나? 이 사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수 n에 대해서도 n이 n의 원소가 아니다 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기말고사 칠 때 요걸 잘 알아두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거예요. 기말고사에서 자연수와 관련되는 문제를 채점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매스매티컬 인덕션 쓸 때 요 결과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요 하나를 쓰므로서 풀이가 상당히 간략화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걸 안 쓰고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 계속 막 길어지고 하다 보면 막 수면원법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n이 n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한번 캐시는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측면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너무 빨리 마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좀 더 할 수 있고 어떻게 할까요? 다 수요일 할까요? 수업을 계속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역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